안녕하십니까. 무병장수 라디오입니다. 저는 의학 전문 기자로 20년간 활동해 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겨울철 대상포진 초기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 증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최근 며칠간 한쪽 몸에만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왼쪽 옆구리만 바늘로 찌르는 것 같습니다. 둘째, 피부가 화끈거리고 살짝만 닿아도 아프신가요? 예를 들어 옷만 스쳐도 따갑습니다. 셋째, 통증 부위에 작은 물집이 생기기 시작했나요? 예를 들어 빨간 발진 위에 물집이 올라옵니다. 넷째, 평소보다 피곤하고 미열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감기 기운이 도는 것 같습니다. 다섯째, 두피나 얼굴 한쪽이 저리거나 아프신가요? 예를 들어 이마 한쪽이 찌릿찌릿합니다. 5가지 중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12시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2022년 서울 아산병원에서 취재할 때의 일입니다. 당시 68세 여성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오른쪽 옆구리 통증을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근육통이려니 하고 암치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살짝 쑤시는 정도였습니다. 예를 들어 파스를 붙이면 나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면서 상황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통증이 극심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옷이 스치기만 해도 비명이 나왔습니다. 둘째, 물집이 몸통 한쪽을 따라 퍼졌습니다. 예를 들어 마치 띠를 두른 것처럼 물집이 생겼습니다. 셋째, 고열과 함께 극심한 피로감.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발병 후 5일째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72시간 이내에 오셨다면 항바이러스제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72세 남성분의 경우입니다. 이분 역시 초기 증상을 무시하셨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도 가지 않으셨고 감기려니 하며 지내셨습니다. 그러다 왼쪽 이마에 물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가셨을 때는 이미 눈 주변까지 번진 상태였습니다. 안과 검진 결과 각막염 초기 단계였습니다. 다행히 빠른 치료로 시력은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간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이런 사례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대한피부과학회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30%가 대상포진을 경험합니다. 이는 10명 중 3명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중 15에서 20%가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바이러스가 사라진 후에도 몇 개월에서 몇 년간 지속되는 통증입니다. 초기 치료를 놓치면 이런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상포진 후 신경통. 쉽게 설명하면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둘째, 눈 대상포진. 구체적으로 각막염, 포도막염, 시력 저하가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눈이 갑자기 침침해지고 통증이 옵니다. 셋째, 안면마비. 가장 심각한 경우 람세이언트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얼굴 한쪽이 마비되고 청력까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넷째, 뇌막염이나 뇌염. 극히 드물지만 바이러스가 뇌까지 침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42시간 골든타임 내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면 합병증을 80% 이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초기 증상 3가지만 기억하시면 충분히 조기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상포진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의학적으로는 헤르페스 조스터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어릴 때 걸렸던 수두 바이러스가 몸속에 잠들어 있다가 다시 깨어나는 병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릴 때 수두에 걸리셨다면 그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닙니다. 신경절이라는 곳에 숨어서 평생 잠들어 있습니다. 마치 동면하는 곰처럼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건강한 상태에서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이 바이러스를 꽁꽁 묶어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비병이 24시간 감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대상포진이 생기면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바이러스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경비병이 졸고 있을 때 죄수가 탈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나이가 들거나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성을 지키는 병사들이 지쳐서 졸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에 자주 걸리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것이 신호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신경절에 숨어있던 바이러스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바이러스는 신경을 타고 피부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는 감옥에서 탈출한 죄수가 비상구를 찾아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바이러스가 신경을 따라 이동하면서 신경을 손상시킵니다. 이때부터 통증이 시작됩니다. 최종적으로 바이러스가 피부까지 도달하면 물집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상포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대표적인 증상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상 1. 한쪽 몸의 통증, 띠 모양으로 한쪽에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왼쪽 가슴에서 등으로 이어지는 통증입니다. 증상 2. 피부 감각 이상, 타는 듯한 느낌, 찌릿찌릿한 느낌. 구체적으로 옷만 스쳐도 전기 오르는 것 같습니다. 증상 3. 물집 발생, 통증 후 2에서 3일 뒤 빨간 발진 위에 물집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 작은 포도송이처럼 물집이 모여 있습니다. 증상 4. 전신 증상, 미열, 두통, 피로감이 동반됩니다. 이는 감기 초기 증상과 비슷합니다. 증상 5. 림프절 부종, 물집 근처 림프절이 부어오릅니다. 예를 들어 겨드랑이나 사타구니가 붓고 아픕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 방문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72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의학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서울 아산병원 감염맥과 연구팀이 아주 중요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연구 책임자는 김영진 교수였고 대한감염학회지에 게재되었습니다. 이 연구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2시간 골든타임의 과학적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냈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60세 이상 대상포진 환자 850명을 선정했습니다. 선정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째, 물집 발생 후 72시간 이내. 둘째,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 셋째, 항바이러스제 투여 가능한 상태. 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증상 발생 후 24시간 이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48시간 이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72시간 이후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추적 관찰 기간은 6개월이었습니다. 처음 1개월은 별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모든 그룹에서 물집이 아물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자 명확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4시간 이내 치료 그룹에서 대상포진 후 신경통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6개월 후 최종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24시간 이내 치료 그룹 대상포진 후 신경통 발생률 5.2%. 쉽게 말하면 100명 중 5명만 만성 통증이 생겼습니다. 48시간 이내 치료 그룹 발생률 12.8%. 100명 중 13명 정도입니다. 42시간 이후 치료 그룹 발생률 32.5%. 100명 중 33명입니다.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결과였습니다. 연구팀은 조기 항바이러스제 투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항바이러스제란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는 약입니다. 우리 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약이 몸에 들어가면 바이러스가 복제되는 것을 차단합니다. 둘째, 더 이상 바이러스가 늘어나지 못합니다. 셋째, 면역 시스템이 남은 바이러스를 제거합니다. 비유로 설명하면 더 쉽습니다. 바이러스를 집에 침입한 도둑대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조기 치료는 도둑이 막 들어왔을 때 경찰을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늦은 치료는 도둑이 집을 다 뒤진 후 경찰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미 신경이 많이 손상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추가로 중요한 연구가 있습니다. 2022년 분당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겨울철 대상포진 발병률을 연구했습니다. 이번에는 계절별 발병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겨울에 대상포진이 많을까? 5년간 환자 데이터 12,500건을 분석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과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대상포진 발병률은 여름 대비 1.8배 높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름에 100명이 걸린다면 겨울에는 180명이 걸립니다. 특히 12월에서 2월 사이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
라는 뜻입니다. 왜 겨울에 많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일조량 감소로 비타민 D 부족. 비타민 D는 면역력 유지에 필수입니다. 둘째, 실내 활동 증가로 환기 부족. 건조한 실내 공기가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셋째, 급격한 온도 변화. 실내외 온도 차이가 몸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따라서 겨울철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연구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2023년 대한통증학회에서 대상포진 후 신경통 예측 인자를 연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지를 분석했습니다. 유전 200명을 1년간 관찰한 결과 5가지 위험 요인이 밝혀졌습니다. 결과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65세 이상. 나이가 많을수록 신경 회복이 느립니다. 둘째, 초기 통증이 심한 경우. 통증 점수 7점 이상이면 위험합니다. 셋째, 물집 범위가 넓은 경우. 몸통 전체로 퍼진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얼굴이나 눈 주변 대상포진. 이 부위는 신경이 복잡해서 위험합니다. 다섯째, 치료 시작이 늦은 경우. 72시간을 넘기면 위험도가 급증합니다. 이 5가지 중 3가지 이상 해당되면 만성 통증 발생 확률이 60% 이상입니다. 반대로 해당 사항이 없고 빠르게 치료하면 5% 미만으로 낮아집니다. 제가 2023년 서울 아산병원에서 통증의학과 이수진 교수를 취재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교수는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대상포진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 근육통으로 착각하시는데 한쪽에만 나타나는 통증은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물집이 생기기 전 통증만 있을 때 오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어서 교수는 이런 조언을 덧붙이셨습니다. 60세 이상이시라면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바로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루만 지체해도 평생 가는 통증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응급실이 아니더라도 피부과나 통증의학과에 바로 방문하십시오.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삼성 서울병원에서 취재한 사례입니다. 71세 남성분이셨습니다. 이분은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첫째, 왼쪽 옆구리 통증. 예를 들어 칼로 베는 것처럼 찌릿찌릿했습니다. 이로 인해 밤에 잠을 거의 못 주무셨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갈비뼈가 부러진 줄 알았습니다. 둘째, 피부 감각 이상. 구체적으로 옷이 스치기만 해도 극심한 통증. 그래서 펄렁한 옷만 입으셨습니다. 셋째, 약한 발진. 아직 물집은 생기지 않았지만 피부가 빨갛게 변했습니다. 결국 3일째 되는 날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진찰 결과 전형적인 대상포진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다행히 물집이 본격적으로 생기기 전 48시간 이내에 오셨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돌이 크게 번지기 전에 소방차가 도착한 것입니다. 의료진은 즉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항바이러스제 아시클로버, 하루 5회 복용, 7일간, 진통제 가바펜틴. 신경통 예방을 위해 병행, 변화가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치료 시작 3일 후 첫 검사, 통증 점수 8점에서 4점으로 감소. 이는 50% 개선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견딜 수 없던 통증이 참을만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물집이 거의 생기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발진만 남았습니다. 2주일 후 종합검사에서는 더 큰 호전이 나타났습니다. 통증 거의 사라졌습니다. 발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3개월 후 추적검사, 대상포진 후 신경통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까지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대상포진 아니냐고 해서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옆집 아저씨는 늦게 가셔서 1년이 넘도록 통증에 시달리십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상포진 초기 증상 3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상은 한쪽 몸에만 나타나는 날카로운 통증입니다. 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호인지 설명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의 가장 큰 특징은 띠 모양으로 한쪽에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통증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증의 성격, 찌르는 듯한, 타는 듯한, 전기 오르는 듯한 통증. 예를 들어 바늘로 계속 찌르는 것 같습니다. 뜨거운 인두로 지지는 것 같습니다. 전기 충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통증의 위치, 몸의 한쪽에만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부위, 가심에서 등으로 이어지는 옆구리 40%,
허리에서 엉덩이로 이어지는 부위 25%, 목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부위 15%, 얼굴 한쪽, 특히 이마와 눈 주변 10%, 팔이나 다리 10%.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한쪽에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한쪽에만 나타날까요? 바이러스가 한쪽 신경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신경은 척추를 중심으로 좌우로 나뉘어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한쪽 신경절에서만 깨어나므로 한쪽으로만 퍼집니다. 쉽게 비유하면 기차가 한쪽 선로만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통증이 시작되는 시기, 물집이 생기기 2에서 3일 전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집이 생겨야 대상포진인 줄 압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통증이 먼저 시작됩니다. 따라서 물집 없이 통증만 있어도 바로 병원을 가셔야 합니다. 어떻게 구별할까요? 근육통과의 차이. 근육통은 움직일 때만 아픕니다. 대상포진은 가만히 있어도 아픕니다. 근육통은 주무르면 시원합니다. 대상포진은 만지면 더 아픕니다. 근육통은 양쪽이 아프기도 합니다. 대상포진은 반드시 한쪽만 아픕니다. 자가 진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1. 통증이 몸의 한쪽에만 있습니까? 예, 아니요. 질문 2. 가만히 있어도 찌릿찌릿합니까? 예, 아니요. 질문 3. 옷이 스치기만 해도 아픕니까? 예, 아니요. 질문 4. 통증 부위를 누르면 더 아픕니까? 예, 아니요. 질문 5. 통증이 띠 모양으로 이어집니까? 예, 아니요. 5가지 중 3가지 이상 예라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해야 할 특수한 경우, 얼굴, 대상포진, 눈 주변이나 이마 한쪽이 아픕니다. 이 경우는 특히 위험합니다. 시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24시간 이내에 안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귀 주변, 배상포진, 청력 손실이나 안면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즉시 가야 하는 경우, 한쪽 몸에 날카로운 통증, 눈 주변 통증, 귀 주변 통증과 어지럼증, 24시간 이내 가야 하는 경우, 띠 모양 통증이 지속됨, 피부 감각이 이상함, 늦어도 72시간 이내, 의심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두 번째 증상은 피부 감각 이상과 발진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신호인지 설명하겠습니다. 통증 다음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피부의 변화입니다. 이 시기가 여전히 72시간 골든타임 안에 있습니다. 어떤 감각 이상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각 이상의 종류. 첫째, 화끈거림. 마치 햇볕에 탄 것처럼 피부가 화끈거립니다. 예를 들어 찜질방에서 뜨거운 돌에 닿은 것 같습니다. 둘째, 따끔거림. 바늘로 콕콕 찌르는 느낌. 구체적으로 개미가 기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셋째, 무감각. 반대로 감각이 둔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마취한 것처럼 느낌이 없습니다. 넷째, 과민함. 가장만 닿아도 심한 통증. 이런 경우 옷깃만 스쳐도 비명이 나옵니다. 발진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1단계, 피부가 빨갛게 변합니다. 통증 부위가 홍조를 띱니다. 마치 벌레에 물린 것처럼 보입니다. 2단계, 작은 발진이 생깁니다. 빨간 점들이 띠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좁쌀만한 발진입니다. 3단계, 발진 위에 물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투명한 액체가 차오릅니다. 작은 물방울처럼 보입니다. 이 과정이 보통 2에서 3일에 걸쳐 일어납니다. 물집의 특징, 크기. 쌀알만 한 것부터 파달만 한 것까지 여러 개가 모여 있습니다. 모양. 포도송이처럼 물이 지어 있습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퍼집니다. 색깔. 처음에는 투명합니다. 2에서 3일 지나면 노랗게 변합니다. 일주일 후 딱지가 생깁니다. 위치. 반드시 통증이 있던 부위입니다. 이 모양을 따라 퍼집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바이러스가 신경을 따라 피부까지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바이러스가 피부 세포를 공격합니다. 둘째,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몰려옵니다. 셋째, 염증 반응으로 피부가 빨개집니다. 넷째, 세포가 파괴되면서 물집이 생깁니다. 쉽게 비유하면 전쟁터가 된 피부입니다. 자가 진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울을 보고 확인하십시오. 질문 1. 통증 부위 피부가 빨갛습니까? 예, 아니요. 질문 2. 작은 발진이 띠 모양으로 있습니까? 예, 아니요. 질문 3. 발진 위에 물집이 보입니까? 예, 아니요. 질문 4. 물집이 한쪽에만 있습니까? 예, 아니요.
질문 5. 옷이 닿으면 심하게 아픕니까? 예, 아니요. 5가지 중 3가지 이상 예라면 지금 즉시 병원을 가셔야 합니다. 다른 피부 질환과 구별하기. 단순 알레르기와의 차이. 알레르기는 양쪽에 생깁니다. 대상포진은 한쪽에만 생깁니다. 알레르기는 가렵습니다. 외상포진은 아픕니다. 모기 물린 것과의 차이. 모기 물린 것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띠 모양으로 이어집니다. 모기 물린 것은 금방 사라집니다. 외상포진은 계속 퍼집니다. 주의해야 할 특수한 경우. 당뇨병이 있으신 분, 물집이 쉽게 터지고 감염됩니다. 더욱 빨리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면역 억제제 복용 중 물집이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습니다. 즉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고령자, 물집이 더 심하게 생깁니다. 48시간 이내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집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물집을 터뜨리지 마십시오.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민간요법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된장, 감자를 바르면 악화됩니다. 뜨거운 물로 씻지 마십시오.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응급실, first, 일반 외래. 응급실에 가야 하는 경우 눈 주변 물집, 귀 주변 물집과 어지럼진, 고열과 함께 의식이 흐릿함. 일반 외래로 가도 되는 경우 몸통 물집, 통증은 있지만 전신 증상 없음, 발열이 없음. 하지만 모든 경우 42시간 이내가 중요합니다. 3번째 증상은 전신 증상과 림프절 부종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신호인지 설명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은 국소질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신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증상들을 감기로 착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어떤 전신 증상이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상 1. 미열. 37.5도에서 38도 사이에 예를 들어 으슬으슬 춥고 열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감기 초기와 매우 비슷합니다. 증상 2. 극심한 피로감. 평소보다 훨씬 더 피곤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누워만 있고 싶습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계속 졸립니다. 증상 3. 두통. 묵신거리는 두통이 동반됩니다. 예를 들어 머리가 지끈거리고 무겁습니다. 증상 4. 근육통.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이런 경우 독감에 걸린 것 같습니다. 증상 5. 우한. 열은 없는데 추위를 느낍니다. 구체적으로 이불을 덮어도 춥습니다. 림프절 부종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림프절이 뭔지 먼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림프절은 우리 몸의 면역 기지입니다.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림프절이 커지면서 싸웁니다. 쉽게 비유하면 군대가 동원되어 부대가 커지는 것입니다. 어디가 부을까요? 물집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가슴에서 등, 대상포진, 겨드랑이 림프절이 붓습니다. 만져보면 아이잘만한 혹이 만져집니다. 허리에서 엉덩이, 대상포진, 사타구니 림프절이 붓습니다. 얼굴, 대상포진, 림프절이 붓습니다. 턱 아래나 귀 뒤가 부어오릅니다. 림프절 부종의 특징, 크기. 콩알에서 달걀 크기까지 점점 커집니다. 통증, 누르면 아픕니다. 가만히 있어도 불편합니다. 딱딱함, 말랑말랑하지 않고 단단합니다. 개수, 한쪽에 여러 개가 만져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증상이 생길까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바이러스가 몸에 퍼집니다. 둘째, 면역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셋째, 염증 물질이 분비됩니다. 넷째, 전신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우리 몸이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가 진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1. 37.5도 이상 미열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질문 2. 평소보다 훨씬 피곤합니까? 예, 아니요. 질문 3.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에 혹이 만져집니까? 예, 아니요. 질문 4.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까? 예, 아니요. 질문 5. 이런 증상이 한쪽 몸 통증과 함께 나타났습니까? 예, 아니요. 5가지 중 3가지 이상 예라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감기와 어떻게 구별할까요? 핵심 차이점, 감기. 양쪽 몸이 골고루 아픕니다. 피부 증상이 없습니다. 2에서 3일이면 나아집니다. 대상포진, 한쪽 몸만 심하게 아픕니다. 피부에 발진이나 물집이 생깁니다. 점점 악화됩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경우 고열이 38.5도 이상, 뇌막염 가능성을 배제해야 합니다. 즉시 응급실을 방문하십시오. 의식이 흐릿하거나 혼미함, 바이러스가 뇌까지 침범했을 수 있습니다. 119를 부르십시오. 림프절이 급격히 커짐, 2차 세균 감염 가능성, 당일 진료가 필요합니다.
병원 가기 전 준비사항 메모하십시오. 증상 시작 날짜와 시간, 통증 부위를 정확히, 발진이나 물집 위치, 사진을 찍으십시오. 발진이나 물집을 스마트폰으로 의사가 진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약 목록을 준비하십시오.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 알레르기가 있는 약, 어느 진료과를 가야 할까요? 피부과. 물집이 이미 생긴 경우 가장 일반적인 선택, 통증의학과. 극심한 통증이 주된 증상, 신경통 예방이 필요한 경우, 안과, 눈 주변, 대상포진, 시력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이비인후과, 귀 주변, 대상포진, 혁력이나 어지럼증 동반시, 감염내과, 면역 저하자, 광범위한 대상포진. 마지막으로 강조드립니다. 3가지 증상, 한쪽 통증, 피부 변화, 전신 증상. 이 중 2가지만 있어도 대상포진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72시간 골든타임을 기억하십시오. 빠르면 빠를수록 합병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초기 증상 1. 한쪽 몸에 날카로운 통증, 띠 모양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 물집 생기기 전에 나타납니다. 초기 증상 2. 피부 감각 이상과 발진, 화끈거림, 따끔거림, 과민함, 빨간 발진과 물집. 초기 증상 3. 전신 증상과 림프절 부종, 이열, 피로감, 근육통,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부종. 이 3가지를 기억하시면 72시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상포진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즉시 병원을 찾으십시오. 그냥 근육통이겠지 하고 미루지 마십시오. 하루 차이가 평생 통증을 결정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이시라면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철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실내 온도 유지, 이 3가지만 잘 지키셔도 대상포진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무병장수 라디오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